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2022년 5월 3일 오후 마감 시황을 진행하게 될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는 제가 쭉 진행을 해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호수 씨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았죠. 어제가 진짜 완전히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게 굴러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아휴, 빠르게 이제 상황들이 나와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상황들이 안 나와지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장지수 점검, 두 번째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향후 전망,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는 정말 이제는 진짜 박스권으로 가려나 보다. 아니, 박스권으로 들어온 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네? 라고 이제 한 번 더 확인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마냥 좀 어느 정도 그래 뭐 있는데 역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조금 마음 아픈? 네. 마음 아픈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잡혀 있는 이유는 뭐 다시 한번 3,300 뭐 3,000 뭐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시간을 잡아서 할게요. 자, 거의 제로금리로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시중에 돈이 막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근데 막 우리나라 집값 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 뭐 런던 뭐 이런 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OECD 평균으로 봤을 적에 한 진짜 조그만한 수준 한 33%? 전체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우리야 뭐 서울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거, 뭐 세종시 가장 많이 오른 거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전국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33%인데 미국이나 런던, 미국이나 영국은 전체 기준으로 해도 33%로 훨씬 웃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양적 완화 어떤 어마어마한 유통량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영끌한 사람들 거의 제로금리 때로 이제 은행한테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시중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대 변동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동이 있을진데 그럼 이거 원리금 균등상환 한다고 해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만 하더라도 한 150만 원, 월마다 15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금리 더 오르게 된다? 최소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5%로 5% 올려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페드도 막 75bp 막 한 방에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3에서 4는 가겠다 이제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영끌하는 사람들, 저 초저금리,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 때, 그러니까 기준금리 앞자리가 0이었을 때를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거든요. 기준금리 앞자리 수가 1이라고 할 때를 초저금리라고 해요. 제로금리 시대 때 돈 빌렸던 게 변동금리로 받아서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주담대가 최대 7%대까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못 버티죠. 못 버티고 어떻게 돼요? 나오죠. 다주택자가 신용대출 끌어가지고 버티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아닌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그러면 그거 다 누가 받아요? 지금 아무리 몰라도 시중에 돈 많이 쟁여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잡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부동산이라는 물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하락 낙폭이 과대화되진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기준금리 올라가지고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프라이빗 뱅킹이라든지 뭐 다른 뭐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사 이런 친구들도 많이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소화가 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소화가 될 거고 채권도 결국은 소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돈이 다시 이제 주식으로 남죠.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이제 주식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 단계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두려워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이클이 다 해소가 되고 볼장 다 받고 이러면은 그걸 이제 선반영이라고 치고 주식이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항상성이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 기준금리 다시 내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유통 물량 화폐가 다시 이제 돌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레파토리예요.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될 레파토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레파토리인데 지금 당장은 채권하고 부동산 쪽으로 곧 이제 쏠리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몸을 조금 사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죠. 그동안은 제가 가장 바로 앞에만 보고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좀 더 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그다음에 이렇게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어 오늘 상한가 쳤는데요. 이 대동기어라는 친구가 농업 기계업을 만드는 회사예요. 상한가 계속 쳤었었는데 원래 이제 막 그 사료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니까 사료라든지 아니면 그 사료를 곡물이라든지 그 곡물을 통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이제 사료라든지 육가공 업체 이런 업체들이 좀 이제 많이 이제 뛰었는데 이제는 농업기계업도 끼네요. 그 무슨 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테마 흐름이니까. 예. 그리고 이건 이제 SI 리소스라는 회사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거래 중단이 됐다가 오랫동안 거래 중단이 됐다가 이렇게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 이렇게 뛰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하나 설명해 드렸죠? 이건 이제 TYM이라는 회사인데요. 농기계 업계 최초로 NFT를 발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그려졌기 때문에 흐름이 좀 이제 괜찮게 훅 굴러가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마주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개 종목만 있는데 그럼 내일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향후 전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장 지수 점검하면서 향후 전망을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하나 좀 따 올게요.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가 5월 9일 전승기념일이죠. 자기네들 2차 세계대전 승리한 날 전쟁 끝낼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 저는 이 말 듣고 그러면 지금이 5월 3일인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데 지금 결사항전하고 있는데 마리우폴에도 아직까지 이거 진짜 진즉에 함락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이제 항구인데 여전히 지금 1000명이 남아있어서 항상 항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항전 맞아 초인이에요 초인. 예.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그러면은 답은 하나예요. 5월 9일 전에 전쟁 끝난다.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핵 떨구면 되거든요. 핵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문제는 푸틴이 그런 깡이 있느냐는 거죠. 핵을 쏘면은 일본 제국도 핵 맞고 항복했잖아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 범죄 국가라는 건 아니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을 하는데 뭐 푸틴이 전쟁 일으킨 거 자체가 전쟁 범죄고 그건데 뭐 이제 와서 그런 거 신경 쓰겠어요? 누가 푸틴을 사형대로 올리려고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가세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핵을 떨군다. 증시 박살나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하한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막 10% 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왜냐면은 그 이후에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정정할게요. 상한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거 좀 걸겠죠. 여기 보시면 서킷 브레이커 있죠. 1일 1회 코스피가 전일보다 10% 이상 빠지면 20분 거래 정지. 이 꼴을
제가 살아생전 본 적이 없어서 생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있네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다 알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같은 투자자 대 투자자적인 입장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사실 이런 거 이제 여기 따져보는 거 뭐 관리 종목 지정 조건 뭐 이런 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4년 넘게 뭐 적자 나오면은 관리 종목 지정 5년 되면은 뭐 심사, 상패 심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저처럼 지금 필요할 때 이런 것들 알아봐서 이제 해도 무방하니까 뭐 자랑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